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1월에 한국을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간 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됩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 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워싱턴에 몇 년 있었거든요. 네네네. 내셔널 프레스 브리핑 예. 그 이제 외신 기자들 와 있는데 1층에 가면 프레스룸이 있는데 국무부 대변인이라서 가끔 브리핑 하거든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뭐 빅브라더네. 수십 명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네.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참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민간 국가라는 게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계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국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 국가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굉장히 친한 이스라엘이라든지 타이완, 인도, 파키스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 보유국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학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런데 조금 약간은 좀 우리가 앞으로 핵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미국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는 정부에서는 없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한미동맹을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쳐놨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했다, 정상화시켰다 이랬잖아요. 한미동맹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민간 국가의 부류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 동맹국으로 들어간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예요. 캐나다나 일본 이런 나라는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씀이시잖아요. 들어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건 70년 한미동맹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도 본격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을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시는 분의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건을 계기로 우리가 냉정해봐야 될 거는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냐. 막 국민들 상대로 합시다 했는데 정작 그 키를 주고 있는 미국은 너가 자꾸 그러지 마라 라는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핵 잠재력을 준비하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좀 틀고 있던데 그거조차도 지금 용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원자력 문제든 핵 문제는 조용히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지 국민을 보란 듯이 엎어놓듯이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백해무익하다. 저도 100% 이 의견 그 점은 좀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번에 뭐 인정해. 계엄 때문에 전국 이불해서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의견이 있으신 게 이제 핵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걸 어떤 거라고 스탠스가 저는 이제 봐요. 저도 뭐 바뀌는- 그거일 가능성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정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각 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현실에 대해서 입장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시간 서전 스페셜 여야의 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이제 항상 초재선 분들을 모시는데 오늘 약간 좀 뭐 초재선에 한정하지 않고 조금 이제 넓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농객을 한번 모셨고요. 자 이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정당 의석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카롭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법사랑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뢰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첫 출연이신데요. 이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을 거쳐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쇠빙선에 꺼지지 않는 파워엔진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일당백의 장수입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시니까 세 분하고는 뭐 이렇게 좀 뵌 적이 있고 친분이 좀 있으시죠? 예, 자주 뵙고요. 또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친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빨을 받고 오신 분이라서 오늘이 교회가 같이 가셨더라고. 영빨이 뭡니까? 아, 그러면 영성, 성령의 힘. 친한 게 이제 왕의 네. 인사로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사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일부에는 신동호 의원, 그분이 이제 그 수석 대변인,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긴 하지만 선임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예. 그 대변인들이 참 많죠. 예, 맞습니다. 선임, 뭐 수석, 뭐 어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은 원내에 계신 분이에요.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변인을 할 때 수석 대변인. 아하. 그렇지 않으면 대변인인데 중간에 제가 선임이라고 달게 된 거는 김기현 대표 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갑자기 올리시더라고요, 선임으로. 아하. 그런 직책은 없었어요, 유사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캠프에도 이제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처음에 민간인이셨을 때 차를 같이 타요. 옆자리에 같이 타고 석 달 갔어요. 각별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잘했으면 이런 상황은 모면을 했을 텐데 반성하고 참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예.